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오늘도 빠르게 관심 종목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고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3개가 나와 있죠. 주봉상 위치 아래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좀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어, 오늘은 네 번째죠. 네 번째 관심 종목을 좀 잡는 날인데, 보통 그 관심 종목을 잡으면 그 다음날 조정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틀 안에는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월 25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뭐 코오롱 인더라든가 한정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지난 금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했던 뭐 아모레 G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습니다. 또한 일진다이아는 좀 조정을 받아야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서 뭐 오늘도 한 4% 정도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해볼 만한 종목들은요, 첫 번째는 DLENC입니다. 오늘 건설주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간 실적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2024년 일단은 영업 2023년 대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집니다. 작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4,370원에서 7,929원까지 EPS 확인해 보게 되면 대충 한 5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BPS 같은 경우 11만 6,867원으로서 뭐 이거는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주가는 그러다 보니 2022년부터 주가가 쭉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권리락이라고 얘기를 하면 2대1로 비중 그 2배 정도 좀 늘려놨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고점이 여기였어요. 4만원 부근이었습니다. 4만원 부근이었고, 2022년 실적은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 근처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고점까지는 저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4만 5천 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었던 데가 37,500원 수준이네요. 이 37,500원 수준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단기 42,000원, 뭐 42,500원까지 올라가겠네요. 42,5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4%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 정도, 오늘 저가 정도로 잡으면 아마 DLNC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45,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일단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간으로는 2024년 346원이죠. 364원, 당기순이익 354억 해갖고 일단은 흑전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2020년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돌파하지 못했고, 쭉 내려가 보게 되면 당연히 EPS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부채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BPS는 9,000원대입니다. 9,109원.
그리고 분기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확인이 됐고 2분기에는 거의 2배 증가합니다. 2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2021년에 적자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2021년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쭉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게 맞는데 2019년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14,000원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위에 일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9,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1,000원 수준인 거고요. 11,000원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14,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거 1, 2분기 해갖고 11,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종목 하나 기술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하나 기술. 연간으로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흑자 전환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원래는 이거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장비주인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유리기판. 그렇게 되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 2022, 2023년 다 보면은 뭐 소폭 뭐 큰 폭으로 수익은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3년에 사실은 이거는 다 2차전지 모멘텀이었던 거잖아요.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2023년이요. 2차전지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러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하게 장기적으로 77,000원 수준까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2차전지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저점 수준이 이 수준인 거죠. 이 수준. 이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형성됐던 곳이 56,700원 수준이에요. 죄송합니다. 57,000원이네요. 57,000원. 그래서 57,000원 돌파 시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이거 7만원까지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7만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전의 고점 이런 거 다 떼고 모멘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한 77,000원 수준까지 77,000원 수준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하나기술도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나오는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에요. GKL.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19년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기준이요. 그 다음에 2021년까지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2003년 흑자, 2024년 흑자 약 한 50% 정도 실적이 성장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게 되면 700원에서 900원까지 350원이면 여기는 한 40% 정도 38에 24니까요. 그렇죠? 40%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3년은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기적으로 보게 되면 1, 2, 3분기 모두 좋아집니다. 1, 2, 3 모두 좋아지고 2019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2019년에 700억 그러니까
제일 고점으로 잡았을 때 27,000원대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간다.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21,500원. 21,500원 수준. 21,500원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점이 형성되었던 곳이 이 가격이었잖아요. 9,000원, 12,000원 수준.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봉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저항을 지금 오늘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1차적인 목표가는 17,7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28,800원. 이 수준이고, 그냥 보수적으로 28,000원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전 고점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선 21,500원이라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28,000원에서 21,250원 사이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없는 종목 빠르게 한번 4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차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차트로.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지금 저항이 하나 형성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분할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할로 1차적으로 지금 이 수준인 거고요. 2차 장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 부근이면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1,600원 수준이 1차 목표가가 됩니다. 1,600원 수준 1차 목표. 2차는 11,500원이네요. 11,500원. 그렇게 해서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5,000원대까지 뭐 단기간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가지는 않을 거고,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요.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작년보다 16.4%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냐면 부동산 권원 조사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권리 조사 전문 회사로서 인적 자원 및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솔루션 활용을 통해서 부동산 권원 조사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전세 대출 서비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이렇게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게 독보적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KB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뭐 수혜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익스페릭스.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 없고요.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렇게 저항이에요. 이렇게 저항. 주가는 바닥 부분이죠. 바닥 수준인 거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타 끝 이렇게 봐야겠네요. 얼마까지? 보수적으로 7,000원 마무리. 7,000원 마무리입니다. 그 전에 저항 하나 있습니다. 저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5,800원.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 손절가 타이트하게 4,400원, 1차 목표가 5,750원, 2차 목표가 7,000원. 끝.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BGF 에코 머티리얼즈. 실적은 안 나왔어요. 실적은 안 나왔고,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냥 박스권대로 매매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박스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윗꼬리 이런 것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는요, 일봉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턴 어라운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전에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가격이 있죠. 3,950원, 3,950원이 저항이고요. 이 저항 돌파하게 되면 4,900원대까지 그냥 끌고 가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자, 이런 차원으로서 BGF 에코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림텍입니다. 드림텍도 보면은 그냥 박스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 매매가 필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조금 필요해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수준에서는 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 수준에서 좀 반등 나오고 역사적으로 이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즉 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000원 사이 박스권 50%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전의 고점이었던 14,000원대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죠. 손절가는 이거는 한 3% 정도 잡으셔야 돼요. 3, 4% 잡고 만약에 3, 4%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8,800원, 8,700원입니다. 8,700원. 8,700원에서 재매수해 갖고 박스권으로 끌고 가는 이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상승을 해서 내일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서 1차적으로 뭐 소폭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 240개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빠르게 한번 8개 골라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9일 모에이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관심 종목 잡는 것까지예요. 관심 종목을 잡는 것까지고 뭐 추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드림텍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드림텍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상장일이 4월 30일이거든요. 이 드림텍은 4월 30일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 조금 뉴스 보시면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